제가 테니스 감독을 할 때 무려 20년 이상 테니스 감독, 중고등학교에서 테니스 감독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대회를 선수들 한번 출전하면 여러 선수가 있으니까 단식을 하고 복식을 하고 하다 보면 게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임을 항상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사람이 긴장을 한다는 의미, 사실 선수를 데리고 출전하거나 무슨 행사에 참석하거나 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기겠다는 생각, 그것도 일종의 욕심이잖아요. 그런 욕심을 가지면 반드시 그 욕심으로 인해서 몸이 긴장하게 되고, 긴장을 하면 근육이 굳게 되고, 그리고 스윙이 늦어지고 발걸음이 늦어집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 대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긴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남자가 아주 잘생기고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부쩍 얼었어요. 너무 그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이 돼가지고 부쩍 얼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해. 표정도 굳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겁장이는, 그렇게 잘 떠오는 사람은 미인도 황금도 승리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미인 앞에 가서 벌벌 떠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고, 황금도 돈 큰 계약을 하려고 가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부쩍 얼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 바이어가 좋아하게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승리, 부쩍 얼어가지고 발이 제대로 안 떨어져. 6대 0으로 이길 만한 선수한테 오히려 0대 6으로 지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이 운동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우리는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긴장할 때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일이 아주 엉망으로 된다는 거. 운동선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큰 거 하나는 뭐냐? 이게 행복 호르몬하고 관계가 아주 깊은데요. 사람이 욕심을 갖거나 그래서 긴장을 딱 하게 되면 이 뇌하수체는 요 안에 있잖아요. 눈썹 가운데 안쪽에 있는데 새끼손가락처럼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이게 호르몬의 총사령부격이기 때문에 특히 감정을 좌지우지합니다.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둘밖에 없어요. 긴장하는 건 어느 쪽입니까? 나쁜 쪽이잖아요. 그러면 나쁜 쪽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분비되면 첫째 사람의 뇌를 마비시켜버려요. 시커먼 연기로 꽉 채우게 만들어서. 그래서 긴장한 사람은 시야가 좁아져요. 또 생각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못하게 돼 있어. 평상시 같으면 저렇게 잘하던 것도 이상하게 내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하게 되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선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감독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 선수가 어떻게 하면 떨지 않고 아주 자기 실력을 발휘하거나 자기 실력보다도 더 잘 발휘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경기력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하고 경기 발휘력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평상시 실력은 이런데 그걸 가서 게임에 들어가서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적게 했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도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 사업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막 확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시커먼 연기 같은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 손해도 보고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고 지혜가 팍 쪼그러들어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럴 때 바로 염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염불을 하게 되면 일단 세속적인 모든 욕심을 다 차단하고 그냥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파가 잔잔한, 평상시 뇌파는 이렇잖아요. 베타파라 해가지고 보통 사람의 뇌파는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연불을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 이 뇌파가 서파가 돼요. 알파파나 알파파 이하로 떨어집니다. 깊이 떨어지면 이제 연불 삼매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수받는 게 연불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연불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뇌파가 가라앉으면 저절로 또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게 돼 있어요. 요것은 황금색 물질입니다. 황금색 물질이 머릿속을 쫙 채우고 혈액을 따라서 전신으로 퍼져가고 나중에 이것이 강하게 되면 바깥에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성인들을 그려놓을 때 반드시 뒤에 후광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분은 행복 호르몬 분비 체계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아주 쉬워요. 연불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은 쉬운 것입니다. 왜 뭐냐? 행복하게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나 연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기도한다. 만약에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거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제가 무슨 욕심을 가졌는지 참회합니다.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께 귀의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연불하나이다 하면서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 정신, 내 의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의식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해지고 고요한 마음에서 저절로 좋은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건 100%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뇌 속의 환경 자체가 최적화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명료한 이야기죠. 그때 잘 안 된 것에 대한 것이 자꾸 떠올라요. 그럼 거기다 계속 적습니다. 적고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해결책이 떠올라가지고 척척척척 진행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연불에서도 욕심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왜 골프 칠 때나 이럴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휘두르면 기가 막히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꼭 잘 쳐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오비가 나서 나 혼자만 따박따박 치면 하면 되는데도 더 잘 치려고 다 욕심을 가지고 치다가 엉뚱한 데로 나도 오비가 나가지고 다 꽝이 돼버려. 그런 경우가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욕심은 그렇게 사람을 구렁텅이로 빠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연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피가 정말 있는 것이지만 우선 연불을 하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는 하면서 편히 안정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풀리는데요. 이 지혜는요, 그때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얕은 그런 지식 같은 지혜가 아닌가는 것입니다. 이때 직관역에서 부처님께서 보내주는 지혜는요, 아주 기상천외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해결책을 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탄 그 버스 기사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야.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브레이크가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을 판이잖아. 막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도 안 듣는 버스에 탔는데. 근데 마침 거기에 두 사람의 보살이 아주 매일 연불을 열심히 하는 보살이 있었어요. 그 보살님들은 어차피 항상 죽음을 목표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각해가지고 연불하는 사람들이니까 관세음보살을 계속 하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관세음보살을 더 많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버스 앞에
금색 광환이 탁 나타나는 걸, 그런 빛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은. 아, 그래서 우리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희한하게 또 브레이크가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어떻게 차를 잘 조절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해가지고 그 공장에 딱 차를 갖다 들이댔어요. 그리고선 한번 차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서 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점검해 보더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브레이크 호수 자체가 아주 끊어졌다는 거야. 그럼 브레이크가 전혀 안 들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딱 차 세웠지 않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기전이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 호스가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너무나 많을 정도로 아주 많은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